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근감소증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특히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홈 트레이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의학적으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근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과는 다르게 근육이라는 중요한 신체 구성 요소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보통 50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의 근력은 20에서 30% 이상 감소하기 시작하며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량의 감소는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몸의 대사 기능, 면역 체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능력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포도당을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 그리고 면역 단백질을 생성하는 역할 등 다양한 생명 유지 활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골절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입원, 수술, 재활 치료로 이어져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감소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율이 낮아져 비만을 유발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근감소증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근감소증을 독립적인 질병 코드로 분류하여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에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스트레칭과 홈 트레이닝은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특별한 도구나 큰 비용 투자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어 근육 섬유를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신 운동으로 하체 근력 향상에 탁월합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스쿼트를 통해 얻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보자나 균형 감각이 다소 불안정한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구부리며 앉는 것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치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앉은 후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고 호흡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거나 한 세트당 유지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지입니다. 런지 역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하체 근육 발달에 기여하지만 한 다리씩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균형 감각과 코어 안정성까지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굽혀 앉는 동작인데, 이때 앞쪽 무릎은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뒤쪽 무릎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체는 곧게 세운 채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무릎을 60도 정도만 구부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깊이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런지 동작이 어렵다면 벽을 짚고 지지하거나 의자를 활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체와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는 버드독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의 안정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등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하여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팔과 다리가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치 팔과 다리로 몸통의 무게를 지탱하며 길게 뻗는다는 느낌으로 수행합니다. 각 팔다리당 10초씩 유지하며 5회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숙련되면 유지 시간을 늘리거나 동작을 좀 더 느리고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하여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근력 운동들이 있습니다. 오픈 스쿼트나 스플릿 런지, 물병을 활용한 W, 견갑골 운동 등은 특정 부위를 강화하거나 운동의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오픈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보다 다리를 더 넓게 벌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앉는 자세로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 강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스플릿 런지는 다리 간격을 일반 런지보다 더 넓게 벌려 수행하여 엉덩이 근육의 개입을 높이고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 스트레칭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병 W 견갑골 운동은 작은 물병이나 아령을 들고 팔을 더블유자 모양으로 만든 후 어깨와 등 상부 근육을 강화하여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굽은 어깨나 거북목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각자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맞춰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운동을 조합하여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력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어깨 스트레칭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어깨 통증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 습관은 어깨 주변 근육을 경직시키기 쉽습니다.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리거나 위로 최대한 올렸다가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리며 내리는 동작, 한쪽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가슴에 붙이듯 당겨주는 동작 등을 통해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을 1520초 정도 유지하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들러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허리 근육을 동시에 늘려주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 향상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앞으로 쭉 뻗고 다른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댑니다. 그리고 뻗은 다리 쪽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 손으로 발끝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등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5초 이상 유지하며 깊은 호흡을 통해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또한 누워서 다리를 가슴으로 당기거나 무릎을 모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허리와 엉덩이 주변에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동작은 허리 아래쪽을 스트레칭하고 무릎을 모아 좌우로 돌리는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 동작들은 취침 전이나 기상 직후에 하면 몸의 긴장을 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도 있습니다. 바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완전히 닿기 전에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충분히 느끼면서 반복합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체 운동으로는 서서 다리 옆으로 벌리기가 있습니다. 고관절 바깥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보행 능력 향상과 낙상 예방에 기여합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옆구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회씩 반복합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다양합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침대나 요가 매트 위에서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어 특히 노년층이나 운동 초보자에게 유용합니다. 누워서 안쪽 허벅지 강화 운동, 엉덩이 조이기, 그리고 복부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쪽 허벅지 강화 운동은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나 수건을 끼우고 힘껏 조여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조이기는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어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는 둥근 브릿지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엉덩이와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복부 운동은 가볍게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머리 뒤에 댄 채 상복부를 살짝 들어 올리는 크런치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근을 수축시키는 데 집중하며 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러한 누워서 하는 운동들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특히 일상생활 동작에서 중요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운동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자세로 수행하면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거나 관련 운동 영상을 참고하여 정확한 동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자신의 운동 모습을 촬영하여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근육통이 심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 처음부터 고강도로 시작하기보다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운동 습관 형성과 부상 없는 운동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을 점차 늘리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거나 근감 소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더불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므로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재생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살코기, 생선, 콩류, 유제품,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근육 합성 및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관리 또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신부전 환자를 위한 근감소증 예방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의학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준비 운동과 본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자신의 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근감소증 예방 운동이 단순히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가진 이들에게도 필요하며 맞춤형 접근 방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능력에 따라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한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트레칭과 홈 트레이닝은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쉽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장비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누구든지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부터 근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근육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